네, 자, 학교행이시고, 자, 게임, 직무역량 면접 가겠습니다. 게임 발표는 규제 샌드박스죠? 네, 준비되시는 대로, 자, 발표 먼저 좀 8분 이내로 듣고 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육행정 땡땡번 지영훈입니다. 저는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현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및 현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랑 서비스가 국민에게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일정 조건이나 기간 동안에 그 시장 출시를 허용하여 기존 규제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다 기존 규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종류로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가 존재합니다. 규제 신속 확인은 기업이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고, 임시 허가의 경우에는 국민의 안정성에 큰 우려가 없거나 혹은 규제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실증 특례의 경우에는 규제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테스트를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는 최대 2년 동안 가능하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의결이 있는 경우 1회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년 반 만에 총 509건의 승인 건수가 존재하며, 그리고 이와 관련해 1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839억 원의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3,800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과가 있으나 그와 관련한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 입장과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부처 입장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일원화된 창구가 부재하다 보니 그와 관련해 혼선 등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입장에서는 통합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분산되어 들어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행정처리의 중복이랑 혹은 비효율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입니다. 이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행정 절차의 과잉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이나 혹은 정보백 등에 관련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특히 정보 획득 역량이 약한 기업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과 인원 그리고 기간 등에 관련된 조건부 허가가 다수 이루어진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N기업의 사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임시허가 기간 종료까지 그에 관련된 법 개정이 미비하여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규제가 존재한다는 그런 불안감을 기업이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실증 특례 기간 동안에 법 개정에 대해 검토가 실질적으로 부재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복된 행정 업무 등을 이렇게 서로 통합하는 집행 프로세스 일원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혹은 전담 기관, 부처를 구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공공 전담 기관이 기업들이 먼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할 노력이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획득 역량이 약한 기업부터 해당 수요 발굴 노력을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많은 행정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컨대 사전 컨설팅, 신청과 관련된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원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을 증진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 전담 기관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는 시도 지자체와 전담 기관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배분은 시도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분야별 전담 기관의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담당 부처와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사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그 규제 개선이 지연이 되는 경우 임시허가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을 하거나, 그리고 실증 특례의 경우에는 그 실증 특례와 관련된 기술의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은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자동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혹은 실증 특례의 기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기적 사후적 관리 대책 같은 경우는 현재 민관 합동인 규제특례심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의 그런 추가적인 규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령 개선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부터 6초 정도 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자, 또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규제 샌드박스는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기업 입장에서 신기술을 서로 개발을 했을 때 해당 신기술에 적용되는 그런 규제의 존재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규제가 적용이 되어서 신기술을 좀 자유롭게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제의 존재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신기술을 개발을 위한 노력 같은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임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그런 일종의 규제 개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종의 기업에게 현행 규제에 따르면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근데도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당위라고 할까요? 정책 당위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행정 환경이 4차 산업혁명 등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반면에 그에 비해서 규제 관련한 법령 개선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 있을 경우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 같은 것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저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결국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의 당위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뭐 기술적인 것도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 뭐 플랫폼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배미 이런 서비스 개선도 마찬가지 다 포함됩니다. 예전에 뭐 타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은 뭐 아까 본인 말하는 신기술 쪽은 아닌데 서비스죠. 일종의 서비스 혁신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기존의 업체들하고 또 이해충돌 부분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뭐 신기술이야 뭐 국익 아까 뭐 기술 개발 장려 측면에서 뭐 정당성이 있겠지만 서비스는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플랫폼과 같은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많은 신기술이 네. 혁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왜 해줘야 되냐고. 기업들이 뭐 자기 먹고 살고 살 길 찾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떠오르는 거는 없지만 뭐 해당 배달의 민족을 도와주려고 정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카카오택시, 카카오 돈반이 멀게 해주려고 대한민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건 아닐 테고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누구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서비스를 누리는 것도 국민이고 그런 국민의 그런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플랫폼 기업이 보다 활성화된다면은 결국은 그러한 서비스 혜택은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하에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공익적 가치가 뭐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책 방안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뭐 일단은 본인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가장 좀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며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을 좀 우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사실은 새로운 기관을 마련하거나 혹은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역시 법 개정 그런 절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가장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담 감소 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가장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부처 간에 서로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금만 논의를 한다면은 훨씬 일어나는 데는 큰 노력 없이 시행을 할 수 있으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뭐 전담기관 얘기는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고 제시절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주무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또 신청은 또 지자체도 일부 또 관련이 돼 있고 좀 되게 체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거 아까 뭐 컨트롤 타워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전담 체계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 생각엔? 아무래도 그러한 전담 체계는 당연히 그 특정 부처에서 뭐 이렇게 주도해서 하기가 조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기술이야 뭐 거기 정통부가 하면 되겠고 뭐 타다 뭐 배민 이런 건 또 어디서 해야 되지? 약간 좀 애매하네요. 보니까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건 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장기 과제이긴 한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이 정말 규제 샌드박스는 다양한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주문부처를 정하기보다는 위원회나 혹은 별도의 기관을 차라리 마련을 해서 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구를 좀 만드는 게 낫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시행하다 보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혜 소지가 있다 보니 이제 기존의 그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체들, 기존 분들의 그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좀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뭐 장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아까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시행됐을 때 뭐 우려점 내지는 좀 단점 내지는 좀 고려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우선 아무래도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신기술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 신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법률 요건에도 있지만 이것이 특히 국민의 안정성에 유해를 줄 여지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기술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국민의 이익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고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또 신기술에 적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혜라고 느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설명을 기존 기업 입장에게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지원 체계랑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들이 느끼는 그런 부당함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도 좀 고려해서 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좀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 좀 특혜 소지도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근데 또 이런 게 일반화되면 그죠? 예, 규제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뭐 외부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정부의 규제가 참 못마땅하시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최소한 뭐 안전과 공익과 안전의 어떤 최소한으로 이제 규제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임시로 풀어주는 거기는 하나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는 경우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을 부분도 좀 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부 뭐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뭐 특혜다 이래가면서 많이 하시고 또 기업에서는 정부가 발목 잡아서 사업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좀 껴있어서 참 곤란할 때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제를 좀 일종의 이제 법적 안정성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비나 좀 대비 또 일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시니까요. 어떤 좀 대책이 좀 같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양측의 어떤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에 존재하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들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해당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물론 해당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19년부터 도입하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설례는 많이 없겠으나 해당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나 그런 부정적인 사례 혹은 국민의 안정성에 저해되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러한 것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여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함께 수행을 하면서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저기 기업들 입장에서야 뭐 아까 뭐 물론 이제 규제에 관련된 건 개정 사항은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뭐 이제 국회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라 저희들이 뭐 하는 건 임시적으로 좀 예외적인 조항을 가지고 임시로 뭐 이렇게 실증이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배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뭐 여기 아까 뭐 저기 안 되면 자동으로 뭐 연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시행했는데 뭐 일단 성과 부분도 그렇고 또 뭐 아까 기술적인 어떤 안정성, 뭐 신기술 관련돼서 좀 위해 요소들이 뭐 생각보다 좀 있다, 좀 아니다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예컨대 원래 뭐 이러저러 검토 끝에 아까 이런 그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올리기는 했으나 적용이 됐으나 뭐 시행했는데 뭐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예산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투자를 하고 뭐 예산도 들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갑자기 만든다고 접을 수도 없겠고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옥석을 좀 구분할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선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사후 관리 체계를 보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이런 사후 체계 관리 보완이 임시하거나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를 연장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된 기업이 그에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해당 신기술이 국민의 안전성 이런 걸 제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하거나 실증 특례를 하는 그런 계약 같은 걸 한다면은 계약 문구 같은 것에 무조건 요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특정한 것을 하면은 요거는 연장 안 되니까 유의하고 있어라. 이런 것을 명시하거나 확인서를 진고받거나 이런 방법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공무원이 하면 또 이제 또 특혜네, 뭐 누구를 봐주네, 뭐, 예, 뭐 어느 기업은 또 뭐 지역이 어디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뒷말들이 많아요. 꼭 뭐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기적인 사후 평가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사후 평가 방안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사후 평가는 사실 이런 공무원만 하면은 면접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편향된 판단이다, 특혜다 이런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관련한 소비자 단체, 전문가 그들이 모인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함께 민간이 합동해서 그런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선정위원회 같은 게 아까 있던데 심의위원회 뭐 그런 데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정만 아니라 좀 연장 및 뭐 등등등에 관련된 것들도 좀 일관되게 좀 하자 그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잘 들었어요. 자, 뭐 딱히 뭐 이게 뭐 뾰족한 얘기가 좀 아니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규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는 규제 같은 거 되게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예, 무슨 뭐 손가락 밑에 손가락 밑 가시 뭐 예전에 그런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뭐 일반 인식과 또 언론의 인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특히 언론들이 이제 기업 친화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다 보니 정보가 이제 발목 잡는다 인식들이 많은데요. 이런 좀 규제에 관련돼서 좀 뭐 부정적인 인식들 보도들이 만약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국민들께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설득 논리 같은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규제는 악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워낙 언론이나 여론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상당 부분 규제가 있음을 통해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사람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는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명 좋은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런 좋은 사례는 부정적인 사건만큼 잘 눈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최대한 잘 발굴해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와닿게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 이제 교육행정직 지원하셨는데요. 본인 지원 분야에서 뭐 알고 있는 규제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규제? 뭐 원래 질문지는 없는데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딱 떠오르는 규제는 대학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학의 취업률이나 뭐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그 대학의 성적 같은 거를 평가를 해서 그에 관련한 뭐 규제를 더 부과하고 대학 정원 규제하는 뭐 학과나 정원 규제하는 게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현재 저출산 기조 그리고 사실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원 수급을 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존재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타당한 부분은 유지를 하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냥 한번 규제가 영원한 규제는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뭐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네, 잘 들었어요. 자, 상황 과제 하겠습니다. 상황 과제가 이제 곤란했네요. 이거 참. 일단 상황은 제가 뭐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요약을 드리면 사립대학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여론이 높자 해당 본인 속한 부처에서는 선제적으로 뭐 국립대학 전체로 대해서 관련된 점검을 했고 다수의 경미한 사례를 적발해서 징계를 내려서 이제 그 결과를 취합해서 공개를 했네요. 아이고 착한 일을 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이걸 몰라가 주네요. 취합된 수치만 가지고는 사건 축소, 순방방해 징계 뭐 이런 게 없다고 어떻게 믿냐? 그래서 뭐 대학별로, 학과별로 건수랑 사례를 다 상세히 공개해라. 이렇게 좀 하시는 상황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본인은 또 쓰신 걸 봤더니 그냥 뭐 명쾌하게 얘기는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따져보겠다, 알아보겠다, 물어보겠다 얘기는 하셨는데 뭐 실무자로서 좀 판단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좀 하시겠습니까? 물론 적어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그 정보공개법이랑 규정이랑 혹은 그 판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공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재 그 대학별 그리고 학과별로 그런 성추행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대학 서열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좀 전체가 과대평가될 그럴 우려가 존재하여 오히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 예컨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혹은 교수들이 추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은 많이 크면서도 사실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그 축소, 사건 순방방해 축소나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이 해당 학과별로 공개를 한다고 하여 충분히 해소되는지도 그 인과관계도 사실은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우선 저는 결정권이 있다면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됐으면 예상되는 뭐 파장 우려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공개 이거를 뭐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부처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아까 말 서열화 대학교에 관련된 서열화나 2차 피해 뭐 이런 등등의 우려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뭐 양해해 주시라 이렇게 하면 어떤 여파가 좀 올 것 같습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한다라는 식의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로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은 도대체 그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본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반대 또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악의적으로 보다는 언론은 그저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이렇게 이러니까 안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논란을 내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안 된다라는 얘기만 할 건 아니고 뭔가 좀 그런 좀 못 믿겠다는 거니까요. 일단 좀 기본적인 취지는 정부가 한 거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사건 축소, 그다음에 성범죄 징계 뭐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거니까 좀 보완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공개를 하더라도 뭐 좀 원칙적으로는 어떤 좀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보 그 담당한 사무관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실무적 판단은 뭐 얘기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한다면은 사실은 만약에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면은 가명 정보 같은 것을 조금 해서 그 익명성을 좀 보장은 하되 보다 정보의 구체성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대학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강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여론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얘기하십시오. 솜방망이 징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 그런 해당 사건이 또 재발을 했을 때 정말로 엄정하게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 수위를 올린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그런 여론을 말씀드리는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왔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뭐 예방책과 처벌 대책들도 좀 같이 좀 공개를 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가명 정보도 괜찮네. 뭐 A대학, B대학 이래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거 하면 또 이게 참 저희들은 참 이렇게 억울하기는 한데 이런 일 할 때마다 좀 못 믿어주시니 억울하기는 하고 또 뭐 충분히 또 그럴 만도 하죠. 뭐 이게 그게 전부냐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진짜 붉은 것들은 아예 없는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덮어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방안, 뭐 통계는 뭐 이렇게 가명 정보를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뭐 저희들이 뭐 대학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사립대에서 이런 게 워낙 문제가 되니 여기 나와 있지만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이 부분은 근데 뭐 칭찬 아니라 도리어 약간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좀 또 다른 보완책이 좀 어떤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이렇게 현재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려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 혹은 그 관계 민간을 함께 그런 관련된 사건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징계 과정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과정을 보다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거나 혹은 그런 통계 처리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통계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 전반에 그런 민간의 참여를 함께 한다면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성이 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뭐 공개는 할 수 없겠으나 이제 이분들이 와서 보실 수는 있게 확인하실 수는 있게 좀 뭐 참여까지는 안 될 테고요. 징계하는데 민간에 잘 수 없겠지만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과정 자체를 좀 뭐 하여간 뭐 언론에는 아니지만 확인을 시켜드리는 방법도 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야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만약에 뭐 예방 조치 아까 얘기를 만약 하셨는데 만약에 예방 조치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 방지책을 좀 만든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하게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희롱, 성폭력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후적인 지원책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학 내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성폭력센터, 뭐 성상담센터 뭐 이런 게 있죠, 다 대학마다. 아마 지금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의 역할을 좀 하는 방법도 있겠고,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자정 노력을 좀 하도록 좀
그죠? 뭔가 강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야 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대학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근데 뭐 그런 성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학에 그런 굉장히 큰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평가에서 굉장히 삭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강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막 부정적인 채찍만 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성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대학을 오히려 더 칭찬하는 방식.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이렇게 양성이 서로 함께 잘 존중받는 그런 대학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서 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평가할 때도 좀 반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네, 평가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 잘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도면 뭐 주다 된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본인 이제 교육행정직 지원하셨는데 앞으로 좀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 시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좀 좋았던 것도 있겠고 가장 좀 나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좀 안 좋더라, 좀 실망이다, 내지는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각각 한 가지씩 최근 뭐 여러 교육부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래도 교육환경,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기초학력이 결손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기초학력 결손이 정말 그 아이 생활 전반으로 무기력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그를 보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인생의 행복이랑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학력 부족에 대해 교육부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족한 정책으로는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지금 생각해 둔 것은 없지만 사실 지금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측면에서 상당히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온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이런 교사의 그런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슈화가 된 만큼 그런 교권에 관련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같이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컷. 39분 했어요. 소감. 교권 침해도 뭐 하나 좀 뾰족한 거 좀 하나 좀 얘기해요. 뭐 이런 법 추진되고 좀 원론적인 얘기니까 네. 뭐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나만 모르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기 투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지들은 험한 일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교장들 장학사를 평가하고 교사들 보고 그냥 총알바지 시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그거 만든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총알바지 시키는 거밖에 더 아니 그 교육감 학교에서 위해서 다 지청이나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한 일도 없으시고 난 그래서 지방 교육감을 왜 민선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하러 굳이 총알바지를 해줘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가 교사한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이다 하던 이유도 없고 그냥 약간 총알바지나 시다바지 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이게 좌파고 우파가 상관없이 똑같은 구조에 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뭐 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이게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교육부를 저격할 게 아니라 교육감을 저격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튼 뭐 좀 적절히 정리해서 얘기하시고 좀 예시를 좀 들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규제 샌드박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했죠. 사실 요거 5급 횡령하면서 모를 수가 없는 주제인데 당연하지. 또 막상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말하고 쓰려니까는 또 되게 쉽지 않았네요. 아주 뭐 잘했어요. 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뭐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포인트들을 다 잡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해요. 기출이에요. 재작년에 나왔던. 예. 난 사실 문제를 만들면서 이거 문제 만든 사람은 이 내용을 전체를 모르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문제점이 이게 포인트도 물론 있는데 큰 그림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역적인 내용을 좀 엮어놓은 거라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답변들이 잘 얘기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잘 얘기하고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아까 여기 나왔던 저기 뭐 형평성 문제도 뭐 풀어서 얘기는 했지만 이게도 얘기했고 아까 선정기준 뭐 투명화로 원론적인 뭐 책임성 부여 뭐 이런 등등등은 뭐 아주 잘 얘기를 하셨어요. 또 뭐 존재 이유 관련된 것들 좀 잘 말씀드리고 이거 규제를 엄하게 풀었다가 개난리 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죠? 폐암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그게 이제 아마 공무원 사를 누가 쓴다면 세계 공무원 사를 쓴다면 흑역사로 기록될 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도 놀랍고 이건 좀 그런 게 이제 규제가 얼마나 그죠? 국민의 생계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이거 최소한의 어떤 국민의 안전과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제 사회적 합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최소한에 관련된 부분인데 다만 그 필요성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늘 이제 업데이트 뭐 개폐 내지는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지만 기술 개발은 늦춰질 수밖에 없죠. 정부 규제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정부 규제가 늦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선제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나. 그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갭을 메꾸는 제도의 느낌인 거잖아요. 그 격차를 메꾸는 것. 그리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뭐 특혜 소지가 있지만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술적인 리스크도 있겠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패닉 증진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1인 여행 협편할 때도 그것도 다 규제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일종이다. 뭐 그런 거에 좀 해서 좀 잘 잡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규제 개념 관련된 거는 상원 과제에서 흔하게 나오니까 뭐 그런 포지셔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추행 이거는 이게 너무 답장 이렇게 쓰지 마요.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겠으면 이러면 아몰랑이잖아 이거. 그렇죠. 면밀하게 검토 상세하게 문이라고 쓰면은 뭐 아몰랑이잖아. 아몰랑. 그러게 말고 그래서 어차피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잘 얘기했어요. 본인 뭐 이거 뭐 공개를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를 세우면 돼요.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항상 이제 하지만 플러스 이제 여파가 있고 이게 괜히 감추는 듯하게 되니 보완책을 항상 같이 뭐 지금 생각 뭐 가명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도 있겠고 중요한 거죠. 아까 잘 얘기해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과거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했더니 잘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력법 방안은 공개는 안 하더라도 뭐 참여해서 뭐 그 과정들이나 서류도 보여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참 요 절차에 참여시키면은 이게 막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지만 뭐 만약 그게 의심스러우시다면 뭐 내부적으로 뭐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국정원 같은 데서 예를 들자면 당연히 공부기관이니까 기밀 사항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의원들 몇 명만 정보위원회 몇 명만 해가지고 밀실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는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야가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제 그 들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검증은 의원들이 하고 그래서 일부만 언론에다가 그것도 다 얘기를 조율하고 하는 거예요. 다 까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거 다 까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아무튼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예, 뭐 참여 좀 하시고 검토하시고 뭐 문제점 지적을 해주면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예를 들자면 아예 그냥 뭐 그냥 공개적인 상시적인 뭐 신고 채널 같은 걸 따로 아예 만들어서 대학 내에서 그 뭐 못 감추는 거잖아요. 뭐 이거만 했다 그래서 신고나 이런 것들을 뭐 상시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 관련된 정책들 예컨대 그 대학별로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게 아까 인센티브 뭐 이렇게 일단은 이런 건 좀 잡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까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평가에다 반영 그 불미선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령이 됐을 때 뭐 여기까지 교육부 국정 그 대학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상당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반영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까지 잘 패키지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때 가명 정도로 해서 일부라도 좀 공개해서 뭐 국민들이 좀 일반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일단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만 잘했다고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청렴하거나 이런 투명한 거는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명하게 했다고만 하는 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뭐 그냥 믿으면 돼 이런 거는 뭐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니까 이제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2차 가입 우려가 있으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다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이런 어떤 검증의 차원이라면 뭐 이런 감염 정보 좀 익명화를 시켜서 좀 공개하는 대안도 있겠고 뭐 그것마저도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까 뭐 관련돼서 좀 뭐 언론계나 이런 것들 비보도를 전제로 하고 뭐 그런 뭐 전체적인 뭐 어떤 뭐 감사 내용이나 적발 내용들을 좀 백브리핑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예방책 같이 좀 패키지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반영 이것도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뭐 기본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하여간 본인이 일단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양자택일을 할 거냐 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왜 해야 되느냐 논리와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점이 되니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게 팩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택의 문제는 아닌 거지. 이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되면 되게 문제가 다 단순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른 질문? 없습니다. 아주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했고요. 뭐 답주도 나름 또 열심히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 쓰셔서 뭐 딱히 이런 문제가 가장 까다롭거든. 뭔지 모르겠고 막 추상적인 얘기 막 들어가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데 아무리 그렇다고 요약 정리만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냥 포인트만 좀 잘 잡으면 되니까 발표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다른 지적드릴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물론 이제 면접인이 과도하고 좀 친절한 감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되게 실제 면접위원은 친절하기보다는 귀찮은 거지 그냥 그닥 넘어가고 이런 거라서 본인이 좀 이런 맥락들을 좀 파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